안녕하세요. 이어진의 문학의 향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인 볼트라는 시를 읽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임후성. 코끼리를 보라. 코끼리끼리는 볼 수 없는 코끼리를 보라. 꼬리를 위에 서 있는 네 번째와 세 번째 다리를 보라. 걸음을 뗄 때 발을 남기고 벗겨질 것만 같은 발에 접힌 거죽을 보라. 달라붙어 있지 않고 그것은 끌려다닌다. 우리의 난제였던 바깥이다. 실체는 헐렁헐렁하다. 그 안에서 기관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 눈앞에 직접 정의된 코끼리를 보라.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 간신히 어금니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안과 바깥은 서로에게 통증이 그지없다. 뒤쪽 숲을 보라. 나뭇잎들이 가지에 붙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한다. 바람의 원숭이들을 보라.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원숭이의 눈을 보라. 저 영특한 종족은 의혹의 못에 박힌 매혹이다. 이때 고개를 돌려 완전한 불의 형태로 시간을 태우는 대관람차를 보라. 회전의 무의미 아래 내게 권해지는 내 머릿속을 보라. 주차장에서 마주친 4년 전 그 사람을 보라.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에서 다리 아래로 유혹해 교량의 접합부마다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던 그 사람을 보라. 그가 너를 찾아 나섰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볼트 하나를 갖고 있다. 그와 상관없이 혼자서 한 번 더 다리를 건너라. 다리는 흔들거린다. 그 아래를 보라. 조그만 구멍을 남기고 녹슨 생략이 있다. 이 시는요, 어떤 시선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꼬리를 보면서 꼬리를 위해 존재하는 네 번째와 세 번째의 다리에 주목하는 부분도 특징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머리를 먼저 보고 앞면을 보는데 꼬리를 향해 있다고 얘기한 그 주목한 그 부분들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면요. 코끼리를 보라. 명령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코끼리끼리는 볼 수 없는 코끼리를 보라. 코끼리는 볼 수 없는 문장에 이제 조금 변화를 주면서 변지를 통해서 이제 의미를 확대하고 있어요. 꼬리를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꼬리를 위에 서 있다고 시인이 명령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시인이 본 그 세 번째와 네 다리가 꼬리를 위에 서 있다고 한 편이 전 재밌게 읽었어요. 보통은 꼬리는 그냥 따라가는 어떤 작은 그 수동적인 존재인데 그 꼬리를 위해서 네 번째와 세 번째 다리가 서 있다. 이 부분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걸음을 뗄 때 발을 남기고 벗겨질 것만 같은 발에 접힌 거죽을 보라. 여기도 이제 걸음을 뗄 때 발자국을 남기는 건데 발을 남겼다고 해서 의미를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벗겨질 것만 같은 발에 접힌 거죽. 그러니까 벗겨질 것만 같은 발에 접힌 거죽 같은 표현은 어떤 사실적인 관찰과 시인의 생각이 함께 들어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벗겨질 것 같다.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져서 뭐 양말을 이렇게 주르 흘러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달라붙어 있지 않고 그것은 끌려다닌다.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 부분들이 끌려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꼬리를 위해 네 번째와 세 번째의 다리가 존재하는데 끌려다닌다는 표현이 이제 좀 어울리죠. 그리고 우리의 난제였던 바깥이다. 이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바깥의 문제예요. 자기 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어려운 문제였다. 근데 실체는 헐렁헐렁해요. 그리고 그 내부를 응시합니다. 그 안에서 기관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 그러니까 기관을 해체할 정도로 코끼리가 쿵쿵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관을 해체한다 이런 표현도 재미있는데 기관을 해체한다는 이제 그 들레즈의 용어죠. 기관 없는 신체라는 말을 썼잖아요. 기관 없는 신체는 결국은 알인 거죠. 알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건데 그 기관을 해체한다. 기관 없는 해체. 이게 좀 들레즈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유가 녹아있는 표현 같고요. 기관을 해체하는 망치질 같은 코끼리의 걸음을 보라.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하는 거네요. 그죠? 기관 없게. 눈앞에 직접 정의된 코끼리를 보라. 그러니까 코끼리를 목도하고 있고요.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지 않은가.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다는 느낌. 여기서는 계속 어떤 하향적인 추락하는 그런 이미지, 걷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하향적인 상승하는 욕구가 아닌 하향하는 그런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걸을 때마다 부서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시인의 심리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물의 움직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신히 어금니로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은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시인의 어떤 시각, 그런 소멸한 이미지, 시인의 심리, 이런 것들이 코끼리의 그 걷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코끼리가 어떤 알레고리로서 코끼리 같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레고리는 이제 1대1 대응으로 그것이 무엇을 알면 이제 독해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 코끼리와 같은 사람, 코끼리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과 밖은 서로에게 통증이 그지없다. 안과 밖 같은 서로에게 통증이 그지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사랑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상하관계? 그런 여러 가지를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일 수도 있고요. 뒤쪽 숲을 보라. 그리고 이제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뒤쪽 숲, 코끼리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보라. 그러니까 이 시는 코끼리를 이야기하지만 코끼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시선의 이동을 통해서 숲을 보고 그 숲을 보다가 또 대관람차를 보고 대관람차 밑에 4년 전에 만난 어떤 사람을 또 상기해요. 그래서 시가 어떤 스토리가 굉장히 풍부한 것 같아요.
코끼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나뭇잎들이 가지에 붙어서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한다. 이건 어떤 관찰한 모습이겠죠. 나무 주위를 맴돌며 탈출이 어려운 바람의 원숭이들을 보라. 여기 부분은 원래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바람의 원숭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창조해낸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만들어낸 어떤 환상의 이미지예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으로 불어서 사라질 수도 있는데 바람을 원숭이로 규정해 주니까 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묘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붉은색을 볼 수 없는 원숭이의 눈을 보라. 원숭이의 눈도 빨갛고 또 엉덩이도 빨갛고, 그런데 가까운 자기의 눈을 볼 수 없는 원숭이의 눈을 보라. 그리고 저 영특한 종족은 유혹의 못에 박힌 매혹이다. 여기는 시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매혹이다, 원숭이가 매혹이다 라고 규정해주고 있어요. 이때 고개를 돌려 완전한 불의 형태로 시간을 태우는 내 관람차를 보라. 계속 보라 어떤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풍경을 확장시켜 대관람차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요. 오전의 하품 같은 간격을 보라. 그리고 간격에 주목을 해요. 하품 같은 간격. 회전의 무의미 아래 내게 권해지는 내 머릿속을 보라. 굉장히 무의미한데 어떤 머릿속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진짜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4년 전에 그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 4년 전에 그 사람을 보라. 의식 속에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는 과거 해상인데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주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천이 흐르는 대로변에서 다리 아래로 유혹해 교량의 접합부마다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던 그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함께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같이 보았던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의미 있는 사람 같아요. 이 볼트가 상징하는 또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극렬하게 박힌 볼트를 해가 질 때까지 함께 보았던 그 사람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유한 표현일 수도 있고요. 문학 쪽에서 의미 있게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트 하나를 빼보고 싶었던 그 사람을 보라. 볼트 하나를 빼보고 싶은 사람은 관계를 정리해보고 싶은 사람일 것 같아요. 볼트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관계가 지속되는 건데 빼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절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너를 찾아 나섰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과 지금은 멀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는 볼트 하나를 갖고 있어요. 빼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혼자서 한 번 더 다리를 건너라. 상관없이 혼자 한 번 더 다리를 건너라는 것은 혼자 다리를 건너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는 흔들거려요.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 수 있고요. 그 아래를 보라. 조그만 구멍을 남기고 녹슨 생략이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은 다 생략되어 있고 그 구멍이 있는 거죠. 이 구멍이 무엇을 또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볼트가 빠진 자리일 것 같은데, 구멍을 남기고 녹슨 생략이라는 표현에는 관찰을 통한 이제 표현인데 다층적인 의미가 녹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코끼리의 꼬리를 보면서 그 꼬리를 위에 존재하는 네 번째와 세 번째의 다리에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코끼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바람 원숭이가 나무를 탈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그리고 대관람차의 간격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 밑에서 함께 어떤 바뀌었던 볼트를 같이 보았던 그 한 사람을 추억하고요. 추억하는 것을 보라. 볼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상관없이 다리를 건너고 그 아래 조그만 구멍에 대해, 녹슨 생략에 대해 주목하는데요. 이런 영역으로 볼 때 이 코끼리는 시의 영역일 수도 있고 사랑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 구멍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미련 같은, 혹은 문학의 미련,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지 못한 길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독자가 이 시를 읽으면 어떤 4년 전에 함께 볼트를 보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리를 한 번 더 건너면서 그 사랑의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임후성 시인의 볼트라는 시를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행복한 2월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